에너지가 넉넉할 때는 자유의지로 외부의 것들에 대처가 가능하지만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고갈되면 일상사의 행동이나 업무 수행 등에 있어서 자기 의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먼저 어깨 힘을 빼고 숨을 3번 내어 쉬겠습니다. 후. 다시 한번 길게 후 하고 숨을 뱉어내십시오. 후. 한 번 더 숨을 길게 내어 놓으십시오. 후. 숨을 길게 내쉬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앞으로 제 강의를 들을 때마다 숨으로 긴장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부교감 신경을 위로 만들어서 우리를 저절로 좋은 상태가 되게 합니다. 오늘은 에너지를 모아주는 것, 즉 축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능을 가진 기기라 할지라도 에너지 상태가 불량하거나 방전 후에 재충전을 하지 못하면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며 특히 수행을 하는 사람에게 에너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로 움직이는가 아니면 우리의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에너지와 깊은 연결이 있습니다. 즉 에너지가 넉넉할 때는 자유의지로 외부의 것들에 대처가 가능하지만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고갈되면 일상사의 행동이나 업무 수행 등에 있어서 자기 의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이미 과학적인 실험으로 증명됐습니다. 우리의 공부는 사업을 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자금이 넉넉하지 않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가 없듯이 선도 공부 역시 에너지 축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진행이 어려워집니다. 축기란 에너지를 끌어모아 단전에 저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막힌 길을 열어주는 통기, 그리고 축기가 되는 단전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준비하고 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그 기운을 쓰면서 살게 되고 그것이 모두 소모되면 왔던 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사업용으로 한다면 자본 잠식 상태가 되는 것이죠. 사업을 시작할 때 미리 초기 자본이 필요하듯이 선도 공부 역시 기본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통기가 그 시작입니다만 그것이 무턱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기를 위해서도 약간의 룰이 필요하고 이어서 법에 맞춰서 몸을 움직여주는 외단공도 동시에 필요합니다. 죽기를 할 때 우선 필요한 것은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에너지가 모두 달아나 버리게 됩니다.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원인은 쓸데없는 생각들, 즉 근심, 걱정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긍정적인 의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되고 나면 에너지 소모는 한결 줄어듭니다. 기본적인 조건을 이루고 나면 약간의 몸놀림이 필요한데 그것 역시 무리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너무 숨이 차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은
활성산소의 해로움 이전에 에너지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호흡에 맞춰서 천천히 움직여야 하고 전신에 골고루 힘을 작용시켜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외단공이라고 부릅니다. 무조건 몸을 움직이기만 한다고 외단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의해 주십시오. 식사는 그때그때 몸이 원하는 대로 신선한 음식들로 공급해주면 됩니다. 과식은 피해야 합니다. 과식을 하면 그것을 소화시키느라고 에너지 대부분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외단공으로 모여지는 에너지에 의식과 호흡을 결합해서 그것을 단전에 모아주는 것을 가리켜서 축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언급했듯이 단전이 먼저 열려줘야 하고 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축기가 이루어지고 나면 다음은 운기, 즉 소주천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것을 선도인들은 신선대학 입학 또는 선계의 명패를 올린다라고 합니다. 소주천은 인맥과 동맥을 연결시키는 것인데 그것이 되고 나면 에너지가 활성화됩니다. 사실상 임동맥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활성화가 덜 되어 있을 뿐입니다. 소주천 이외에는 태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역시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단전 호흡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태식이란 원초적인 호흡을 가리킵니다. 태식도 마찬가지로 무리하지 말고 한 발 한 발 공부를 진행해서 무난하게 원하는 단계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주천을 언급하는 이유는 소주천이 되지 않으면 축기가 되었다 할지라도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집에 전기가 들어왔더라도 연결이 불량하다면 우리가 원하는 기기들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따로따로 노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필히 에너지 공부는 해야 합니다. 깨달았다고 알려졌던 분이 나중에 어두워져서 점점 이치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언급했듯이 에너지가 난조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축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는데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축기는 단전이 아직 열려 있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축기법입니다. 물론 단전이 열려 있으면 훨씬 수월하기는 합니다만 말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몸의 긴장을 풀고 숨이 들고 나는 것을 지켜보기 시작하세요. 다음은 호흡을 따라서 마음도 올라가고 내려가기를 따라해 봅니다. 그러면 호흡이 얼마나 깊은지를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호흡을 따라서 마음도 따라 내려가고 나오는 숨을 따라서 마음도 올라오는 것입니다. 호흡이 아랫배에 깊이 이르렀을 때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느껴보세요. 다음은 숨을 들일 때 배가 일어나고 내쉴 때 배가 꺼지는 것을 알아채는 겁니다. 이때가 매우 중요합니다. 축기의 기본은 숨을 내쉴 때 마음은 같이 따라 나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마음은 따라서 함께 올라오지 말고 아랫배 중앙에 그대로 머물게 하십시오. 사실 이것은
함부로 아무에게나는 이야기하지 않던 것입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지 않았었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스승이 곁에 없다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무리 없이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내 강의를 잘 들으시고 혹시 이상 징후가 생기면 즉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아랫배에 머무르게 한다고 해서 억지로 숨을 참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초를 들이쉬고 몇 초를 멈추고 몇 초를 내쉬는 그런 식의 호흡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몸이 그것을 따라 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숨이 나갈 때 마음은 따라 나가지 않고 그대로 아랫배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축기가 되는 법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단전 호흡으로 연결이 됩니다. 신선한 에너지가 단전에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외단공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합니다. 외단공을 잘 알고 있으면 잘못돼서 상기병이 오더라도 즉시 정상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축기하는 것을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에 강제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축기를 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고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축기를 할 수가 있으며 공부 레벨은 점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온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축기나 운기보다 더 즐겁고 바람직한 것은 없다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됐을 때 당신의 선도 공부는 일치월장하는 것입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동안은 멈추지 말고 공부를 지속해야 합니다. 아니면 모든 것이 무산되고 마니 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함이었습니다.